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녁에 대한 모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원식이가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원식이가 말이죠. 민주당 당적을 이탈하고 지금 국회의장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특정 정당의 편파적으로 의사 일정을 운영하면 그야말로 양당 정치의 기본 틀, 이게 무너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취지가 바로 이 당적 이탈의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우원식이만큼 말이죠. 완전히 민주당의 앞제비 역할을 하는 의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아예 노골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것까지 하느냐. 이미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본회의에 언제 보고하느냐만 지금 남아있는데, 본래 본회의 보고를 27일 날로 잡았다가 27일 갖고 안 된다. 더 땡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 줄타락에 몰고 온 역풍이 센 거죠. 이 줄타락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개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덕수 지금 총리, 즉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탄핵을 경고하고 났습니다. 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탄핵을 경고하고 났었는데 이제는 아예 우원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발벗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고양시키라고, 제고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국회의장이 맨 먼저 앞장서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짓밟는데 지금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주말마다 규탄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우원식이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우원식이가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맨 먼저 공개를 했느냐? 한겨레 단독 특정 보도감으로 제기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선 이게 또 한덕수를 또 다시 재탄핵한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그야말로 분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간보기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집도끼들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에 준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이거, 이재명이 이거 탈색시키기 위해서 뉴스타파한테 맨 먼저 줬잖아요. 뉴스타파 강성 극좌 매체잖아요. 그 집도끼를 단결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나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이 그런 아주 극좌파 매체가 아니고, 한겨레도 물론 극좌파죠. 예. 그런 이제는 한겨레, 뉴스타파보다는 한겨레가 좌파로서의 그 지지가 많이 크잖아요. 이게 한겨레다 먼저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언론이 받아쓰도록 하려고 이런 공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 자, 그래서 말이죠. 심지어 말이죠. 지금 우원식이는 40여 기를 임명하라는 탄핵과 관련해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기각됐어요. 탄핵에서 기각. 근데 물론 탄핵에서 기각됐지만 이 좌파 재판관들이 40여 기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인데 이 정계성 같은 인간은 이거는 중단 위반이다. 그래서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그건 위반인데 중대 위반은 아니야. 이렇게까지 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재탄핵을 노골적으로 지금 언론에 지금 딱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 탄핵 심판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랬더니요, 지금 UPI 통신의 타라 오 박사는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지요. 미 공군에서 아주 커리어, 장교로 근무를 한 그런 인물인데, 타라 오 박사가 UPI에 칼럼을 실었어요. 이 칼럼을 실어가지고 지금 현 탄핵정과 관련된 야당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타라오 박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칼럼을 실어갖고 현재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각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유에 기반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법치주의 회복, 중국 공산당 영향의 배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타라 오 박사의 칼럼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라오 박사는 이제 미 공군 장교 출신이고 펜타곤에서도 근무했고 주한미군에서도 근무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현장감이 있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또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타라오 박사의 요 칼럼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원식이도 지금 아주 탄핵 광풍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금 40여 개를 임명하라. 30일까지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전 국무원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는 성명까지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일지별로 말이죠. 아예 타임 스케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탈 시나리오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무정부 정권 탄탈 시나리오. 요거는요, 파이낸스 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인간들이 결국은 내란 세력인 거예요. 진짜 내란 세력이 정말 이제 스스로 또 한 번 커밍아웃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 우원식이 그래서 우원식이요,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완전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회 지금 의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무소속, 그렇죠? 무소속으로서의 중립적, 그리고 국민통합적 국회 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위험스러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적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특종 내용을 보면은요, 우원씨가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40역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헌재다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요,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아갖고 국회 헌재 구속권을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그대로 다시 또 제출한다는 겁니다. 자, 이미 말이죠. 지난 27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이가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우연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탄핵의 사유는 될 수 없다. 왜? 중대성이 없다. 다만 정계선이 이 좌파 이 인간은요, 중대성이 있다. 그래서 혼자만 인용처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 김복형 우리 이제 우파 헌법재판관은 이건 법에도 우연사항도 아니다.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 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 이거 미치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 중에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의 재판 청구권도 침해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9명의 온전한 헌재 체제 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침해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최상목 총리의 마후자 40여기 임명 부작위는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런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은요, 저희 최상목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그대로 승계돼가지고 40여 개를 반드시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런 승계 집행문까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별것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헌재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서면 질문도 보낸다는 겁니다. 뭐냐?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정부는요, 국회의 서면 질의에 열흘 안에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는 왜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런 부작위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우연이라는 것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러면 왜 이러느냐? 제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우연적 상황을 조장해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40여기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전부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우원 씨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타라 오 박사의 지금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윤 대통령의 12월 계엄 선포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한국 정치의 심각한 상황을 각성하게 됐다. 개몽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 행사를 통해서 자유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반발로 자유에 기반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는요, 윤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법치주의 회복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배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아주 장문의 칼럼을 지금 기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내 기고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고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줬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현재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실상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시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함께 흔들면서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통령의 복귀, 선거 부정 의혹 조사, 그리고 법치 회복, 견제와 균형체제 확립,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영향력 척거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공개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국회 권력이 권력이 지금 무기화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권력을 무기화해서 행정부 고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반복해왔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전에도 이미 윤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22차례나 발의됐다. 이건 이제 아마 통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까지 합치면 30번이 됩니다. 30번.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를 즉시 탄핵했고, 이어 최상목 대행에도 탄핵을 추진했다. 최근에 이제 제출까지 했어요. 국회에.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기각하면서 지난 3월 24일 총리는 다시 복귀했다. 민주당의 권한대행들을 탄핵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마은혁이는 1987년 송영길하고 같이 인민노련을 설립했는데, 이 단체는 한국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다는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한 바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헌재 소장 임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산에 그야말로 심각한 그 삭감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또한 행정부 예산,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마약 당석 등 필요 예산도 삭감됐지만 의원들의 세비는 올리고 중국산 태양과 같은 특정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켰다. 그리고 민주당의 친중 행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한국 기업의 기술과 영업 기술을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는 법안들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이 중국 스파이 처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친중 성향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 해군 항모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첩보 활동을 했던
중국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요구와 일정을 같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탄핵 책임자의 충격적 과거. 그래서 국회 이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죠. 정청래는 과거에 미 대사관제에 폭발물을 던져 방한 혐의로 2년 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당시 정청래는 건국대 반미 급진 학생운동 등 조직의 소속원이었고, 정청래는 이러한 전력 때문에 2013년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바 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적적 전문성도 없는 그가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 예. 그 다음에요, 헌재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 헌재의 여러 재판관과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립선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인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고, 이재명이는 헌재 부패, 뇌물,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측 변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국 각지의 대규모 집회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령 선포 이전 직후에 10%에서 현재 40%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요, 헌재가 법치를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고, 이제는요,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하고 있는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입니다. 야, 이게 지금 여의도에 말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요, 곧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40역을 투입하고 탄핵 인용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정부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기나긴 당신이다.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시나리오, 지금 나돌고 있는 향후 시나리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일자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주 충격적이다 이거죠, 시나리오가. 자, 3월 31일 월요일 마지막 날인데요. 박찬대가 긴급 회견을 열어서 40개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 명령을 이해하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 플러스 16인의 지금 그 행정부 지금 국무회의 저는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안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회 시위를 대해서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예, 아예 말이죠. 예, 박찬대가 한 얘기를 보면은요, 아예 우리 이제 우파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네가 별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상황. 자, 그러면 이게 3월 31일이고 4월 1일 날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겁니다. 본회의. 그래서 헌재 개정안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도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서 바로 이 정부에 이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151석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제의 요구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 이제 군산 시민들 또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월 16일 날은요, 40여기를 임명하라. 16일까지는 40여기를 임명하라는 겁니다. 예, 40여기를 임명하라. 그 다음에 4월 18일 날은 문영배하고 이미선의 임기가 끝나니까 헌재는 탄핵 결론만 알려달라. 야, 잠번 보석이 짝이 없죠? 아니,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은 헌재가 탄핵을 최종적으로 선고해요. 그리고 인용은 6명, 마은혁, 문영배, 그 다음에 정영두, 그 다음에 이제 정정미, 김영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각은 3명,
김학은, 김복형, 정영수, 김복형, 그 다음에 이제 정영식, 그 다음에는 조한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말이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규탄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